이 킬러 문항 없이 치러진 9월 모의평가의 채점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수능 시험과 비교할 때 국어는 어려웠고 수학은 평이했다는 평가인데요. 이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모의평가 채점 결과 EBS 대표 강사 정재원 선생님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채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과목별로 난이도가 어땠는지 총평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전년도 수능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전년도 수능 국어 만점이 132점이었거든요. 표준 점수 만점이. 근데 이제 이번 시험은 142점 정도니까 표준 점수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문제가 어려웠다. 학생들의 평균점이 낮아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시험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이제 킬러 문항이 없었다고 지난번에도 이제 브리핑을 한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이제 킬러 문항이 없어진 만큼 이제 문제 자체는 문제 개별 하나하나는 조금 좀 수월한 문제였으나 이제 학생들이 풀기에 좀 어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모의고사 끝난 다음에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문제는 보이는데 답이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그대로 표현된 시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평상시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국어의 선택 과목을 좀 더 쉽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마 그 국어 선택 과목이 조금 어렵게 나왔던 거 역시 이번 모의고사에서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던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수학은 만점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많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 점수는 비슷했다. 그럼 결국 그것은 평균점은 이제 비슷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난이도는 수능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었지만 아무래도 킬러 문항이 줄어들게 되면서 상위권 학생들이 좀 이렇게 변별이 좀 주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등급의 숫자도 전체적으로는 좀 감소됐습니다. 그것은 결국 최상위권과 상위권에게는 좀 더 수월한 수능이었지만 중상위권과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좀 어려운 수학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상위권과 중위권 간의 간극이 좀 벌어지는 그런 수학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영어의 경우에는 이제 1, 2등급이 전체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3등급은 약간 증가한 것을 봤을 때 난이도가 좀 높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이제 물수능은 아니다. 하지만 최상위권의 변별은 예년에 비해서 좀 약해진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총평할 수 있겠습니다. 예,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 지난해보다 만점자가 좀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상위권의 변별력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소위 말하는 이제 극최상위권에서 변별력이 떨어진 것은 이제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수능의 목표 자체가 변별력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에 대한 평가인데요. 대학 역시 이런 수능을 한 번만 경험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이런 수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들이 충분히 대비책들이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에 동점자 처리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변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 학생들이 남은 기간에 이 9월 성적을 토대로 또 구체적인 공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학생들의 수준별로 각각 어떤 공부법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번 시험에서 만점자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역으로 얘기하면 이제 실수 하나가 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네.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우리 상위권 학생들은 평상시에 이제 공부할 때도 좀 집중력을 좀 강화해서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실수하지 않도록 좀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패턴 또는 이제 선입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은 전략적인 접근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보다는 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의 어떤 풀이가 이렇게 좀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많이 풀리는 그런 잘 풀리는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안배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포기하는 문제, 풀 수 있는 문제를 나눴는데 이번에는 다 같이 다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래서 남은 기간에 시간 안배하는 연습이 또 중위권 학생들에겐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하위권의 경우에는 이제 중하위권 대학들이 수능을 모두 반영하진 않습니다. 국어를 빼든지 수학을 빼든지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하위권 학생들은 지금 자신이 가장 잘하고 있는 과목, 이 과목을 좀 집중적으로 남은 기간에 연습을 해서 자신의 갈 수 있는 대학의 수준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수를 줄이고 시간 안배에 신경을 써라. 그리고 나만의 강점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조언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이 수시 준비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이 전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각이 복잡할 것 같은데 또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시 원서 접수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거기에 굉장히 몰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나면 마치 내가 쓴 대학에 합격한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학생들이 수능은 좀 뒷전으로 하고 수시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또는 이제 면접 준비 이런 것들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능에 좀 신경을 덜 쓰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수시는 입시 전체의 부분입니다. 또 보시다시피 굉장한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 6장 썼다고 해서 그중에 하나는 붙겠지라는 막연한 아니란 생각보다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좀 위기의식 이런 것들을 좀 가지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정시, 수능에 대한 대비도 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본인이 수시에 혹시 안 좋은 결과가 있더라도 올해 자신이 거두고자 하는 최소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 수능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일정이 끝나기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제 수능 시험이 한 40일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중요한데 앞으로 남은 기간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예, 수능은 보면 이제 학생들이 하루에 이제 보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여러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어쨌든 단판 승부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시험입니다. 이런 단판 승부에서는 컨디션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서 배탈이 난다거나 또 감기가 심하거나 또는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본인이 갖고 있는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게 되고요. 반대로 또 조금 실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또 좋은 컨디션을 갖고 되면은 그날따라 또 머리가 잘 돌아가서 안 풀리는 문제도 풀릴 수 있는 게 또 수능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한 40일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의 좀 생활 리듬을 수능에 좀 맞추고 좀 상대적으로 좀 일찍 자고 또 수능 시험이 시작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좀 일찍 일어나는 이런 컨디션 관리와 리듬 관리를 해서 수능을 대비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수험생들 이제 내일 성적표 받고 좀 마음이 복잡해지긴 할 텐데 어디까지나 모의평가니까요. 남은 기간 약점 잘 보완해서 모두가 원하는 결과 얻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